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석가탄신일 휴무일 아침이고요. 조간 라이브는 조금 더 축소를 하고 라이브스럽게 방송을 하면서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요청사항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들 주무시고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부터 일어나서 직접 라이브처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5월 15일 수요일 서정덕TV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덕TV의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이고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의상을 약간 맞춰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 방송이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없어서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거기다가 부동산 PF가 좀 터졌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다뤄주세요 하시는 메일도 오고 또 요청사항도 있고 한데 이걸 또 그냥 넘어가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급하게 편성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알찬 정보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의 일정들까지 간략하게 하루를 서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 별거 없습니다. 제 방송 별거 없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들어오셨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실수록 감사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그리고 참고를 넘어서서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제가 쓴 거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폭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30조 원의 PF 과연 안전하게 해체가 가능할까? 이게 또 부실의 뇌관이 지금 되고 있는데 4월 위기설, 3월 위기설, 몇 월 위기설 나왔는데 이제 월을 뺐어요. 땡월의 위기설, 0월의 위기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들 함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230조로 불어난 부동산 PF 5%에서 10%가량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지금 이제 2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죠. 부동산 PF 사업장 중에서 약 5에서 10% 정도, 넉넉하게지만 10% 정도를 부실 사업장으로 보고 있나 봐요. 6월부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돌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을 4회 이상 했거나 연체 이자도 못 내는 약 2, 3%가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경공매로 즉시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통해서 되는 거고 이 가운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어 온 게 뭡니까? 부동산 PF입니다. 이거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PF 얘기 나오고 있고, 충당금 쌓고 있고, 1금융권보다는 이거는 2금융권이나 캐피털이나 아니면은 저축은행들이나 증권사나 이쪽에서 더 부실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충당금 쌓아라 정부에서 쭉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달부터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가능성 있는 곳과 없는 곳, 한마디로 될 놈과 안 될 놈을 가려서 평가하고 살릴 곳은 확실하게 살려갖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이 경제의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PF는 크게 투 트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공매를 한다. 이 위에 적혀 있는 거고 비슷합니다. 2, 3% 사업장을 경공매 처분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힘든데 이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은 우량 사업장은 추가 보증을 통해 갖고 살린다. 한마디로 살릴 애들은 확실히 살리고 안 되는 애들은 경공매 처리해가지고
이제 털어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PF 중심 평가 기준을 이번에 그래서 브릿지론이랑 본 PF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에 3단계였습니다.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이런 3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나눈다는 거죠. 4단계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갖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실 사업장 약 2, 3%에 달하는 부실 사업장은 자율매각 혹은 경공매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강화시키고 대주단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사업장의 무분별한 생명 연장이 안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을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기준이 좀 너무 넉넉하니까 계속해서 얘가 살 확률이 없는데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PF 채권은 3개월 이내에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필요 매입 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업권이 신디케이트 론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공매를 때려버리면 그거를 매입하는데 그 작은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은행이나 보험업권 이런 10군데 정도의 이런 금융업계에서 신디케이트론 공동대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1조에서 최대 5조까지 손목 비틀어가지고 지금 PF 사업장의 재편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즉 매수자에게는 유동성을 공급해갖고 경공매 나온 것들 못 받아주면 그것도 계속해서 부실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받을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는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원활하게 경공매가 진행돼가지고 추가 부실을 막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세운 겁니다. 동시에 우량 사업장은 보증 확대를 통해서 일시적인 유동성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실 사업장을 조금 솎아내서 이 정상 사업장을 살려내고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이런 위축을 막겠다는 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과연 질서 있는 옥석 가리기는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특히 물량이 이게 한 번에 일시에 쏟아지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 1금융권은 괜찮거든요. 취약 구조에 있는 게 어디냐면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나 상호금융이나 캐피털사 이런 곳들이 지금 PF 부실 우려가 있는 곳들인데 이곳에서 물량이 쏟아질 땐 받아내지 못하고 추가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과연 질서 있게 가능한가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결국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가지고 1조에서 5조까지 지금 자금 지원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 경우에 결국에는 하려면 또 충당금 쌓아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쌓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당금만 더 쌓고 어려움만 심화되고 이런 우려도 동시에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는 함께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총액이 100조 원 수준입니다. 향후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충당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거. 괜찮다는 정도가 당국의 고려와 실제 현장의 괴리감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린 괜찮아요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피털사가 부실 채권이 1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갖고 충당금을 쌓아야지 이게 부실 채권이 나오는 것보다 충당금이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아프대 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약을 쓰는 속도보다 아파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이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근본적으로 돼야지 이게 지금 막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금 최대한 이런 땜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관건은 금리 인하를 통한 직접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렇게 채워주고 이번에는 좀 단호하게 안 되는 애들 잘라내고 2, 3% 정도는 경공매 때려버리고 나머지를 살리면서 될 애들은 조금 유동성을 불어넣어주고 안 될 애들은 그냥 쳐내가지고 어느 정도 부실화를 건전성을 갖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왜?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요. 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부실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문제는 별로 없어요. 1금융권은 PF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2금융권이나 증권사, 특히나 후순위 채권을 받아놓은 곳들은 PF 공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대형 증권사 있죠. 대형 증권사는 영향이 덜합니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중소형 증권사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던 것들이 중순위 후순위 채권들이에요. 얘네들은 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연쇄 부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증권사들의 추가 손실이 최소 3조 1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 또 여기에 더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환에 압박을 받는 구조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들 중에서 좀 작은 애들 있죠. 중후순위 채권은 떼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떼이는 구조가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리면서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경공매로 7조 원가량만이 나오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는 걸까? 라는 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당 수치가 이 7조 원이라는 게 정확한 근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공포와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심리상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공포감이 쌓이고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실 사업장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연쇄 공포로 이어지면서 도미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 심리적 공포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단기에 물량이 쏟아질 경우가 최악인 건데 이때는 혼란이 굉장히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들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간 경공매 사업장 단기간 정상화 과정을 밟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받아갔어요. 2, 3%를. 그래갖고 정상화를 해가지고 얘들을 또 이제 돌려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이번 대책이 지난번 대책보다는 분명히 구체적이고 안 되는 애들을 잘라낸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 과정에 정상화나 그리고 7조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중후순위 채권들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혼란이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매번 지금 지적받는 게 뭐냐면은 이거 나온 지 한 이틀 정도 된 건데 이틀도 채 안 됐는데 48시간도 안 됐는데 사후 대책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예방책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강도 높은 해결책을 더욱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책으로 뭐 다 끝났습니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큰 맥점은 뭐예요? 이걸 막으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경제 매크로 상황이 좀 안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나오고 분양시장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경우에 악화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시경제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면 어떻게 해결을 할 텐데 물고 물려있고 이게 미국 쪽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이런 우려가 인하에 대한 인하 시기 연장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마냥 다음 달엔 되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대책이 괜찮다고 마냥 긍정적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조금 전에도 짚어드렸던 심리. 이게 어떤 심리가 지금 발생을 하냐면 야 이거 괜찮으면 이런 대책까지 나올 필요가 없잖아 라는 지적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 괜찮지 않으니까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도 사후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책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은 쳐낼 거고 그에 따라서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격이 크지 않다면 부실 위험은 줄어들 수 있겠고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한 9월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거시경제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대책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는 와중에서 단기간에 물량이 쏟아져서 문제가 생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미래를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세요, 혹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지금 다 정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첨예하게 지금 얽혀있는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저희 채널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가까이에서 팔로잉을 해드리면서 변곡점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불안 요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긍정 요소가 생기면 전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0조로 불어난 부동산 PF 이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의 증시및 경제 일정, 오늘 수요일입니다. 석가탄신일로 대한민국 증시 휴장이고요. 쉬는 날입니다. 홍콩도 석가탄신일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걸 합쳐놓은 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는 0.4%,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이랑 식음료 가격 변동성이 큰 애들을 제외한 근원 CPI, 코어 CPI는 전달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1.1% 올라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뭐가 중요해요? 경기에서 소비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뭐라고요? 부동산이 중요하죠. 소매하고 소매 판매가 나오고 있고요. 기업 재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까지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계속 들어가면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들을 꾸준하게 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면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이번 주에 제조업 지수들도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토론이 있는데, 이 양반은 다소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는 같이 걸을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샀어요. 마이크 저번에 고장 나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유무선 마이크를 2개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러가 절대 안 날 겁니다. 같이 걸을까 9시 정각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요청사항을 하는 날인가 봐요. 웬즈데이는 수요일은 개인적 분석, 뇌피셜 가미한 좋아 보이는 업종. 이거 왜 그러냐면은 좀 좋아 보이는 업종, 제가 그냥 사실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감사한 댓글이긴 하지만 그분이 잘한 거예요.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뭐 수익 났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금 나눠가지고 한다. 이제 오래 같이 하니까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건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저 PBR 그때 했을 때 전력전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을 때, 게임도 미리미리 원전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개인적 분석이랑 뇌피셜을 가미해서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부담 없이 해가지고 그냥 개인적 분석이랑 뇌피셜 가미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업종, 그리고 많이 오른 애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 9시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를 그냥 한번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방송이었지만 여러분께 알찬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따 9시에 봐요. 예.